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7월 30일 방송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가 지났는데요. 우리 어떻게 김종대 편집장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운명의 투표일인데 투표 안 하신 분들 빨리빨리 하시고. 네. 예, 지금 날도 더운데요. 조금 선선할 때가 하시더라도 꼭 투표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예. 반드시 하셔서 이 어떤 세월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지 한번 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거 방송은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이제 그 주권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네. 또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대한민국에 잃어버리고 있는 복원력, 네. 이제 그 평형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 멋있게 하네. 그렇습니다. 계속하세요. 애들이 피곤 괜찮았나요? 네.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웃고 있기에는 요즘 지구촌의 사정이 영 심상치 않아요. 네. 지구촌 곳곳이 피로 물들고 있고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최근 뉴스를 보시면서 또 일부 청취자께서는 또 그래서 진짜 안보에서 한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또 주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나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7월 8일 날 이스라엘의 가대지구 학살이 시작돼서 지금 오늘까지 그 가자 지구의 주민들이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예, 이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이, 여성, 민간인들이고 또 그 한국 시간은 오늘 새벽인가요? 예, 네.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유일한 그 화력 발전소를 폭격하면서 이 가자지구 전체가 암흑에 휩싸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참담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각하네. 네네. 그래서 오늘 그 진짜 안보에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홍미정 교수님을 모시고 이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최근 사태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지금 중동 그 전체에 미치는 파장 이제 그 영어권에선 리매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동 더 나아가 세계 정세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진짜 안보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안녕하세요.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열린 합동참모회의에 한미연합사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연합사단은 미 2사단과 한국군 포병부대를 결합해 구성하는 한편 한강 이북에 주둔하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때문에 2016년까지 미군 기지를 모두 평택으로 옮긴다는 한미 합의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군의 한강 이북 잔류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평택 이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한 장관은 미군 기지 이전은 한미 간에 그리고 국민께 약속한 부분이라 이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전하고 난 뒤에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어떻게 하면 최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27일자 신문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이 현장을 김 위원장이 직접 지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남조선 주둔 미제 침략군 기지들의 현 배치 상태와
그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가상하여 세운 발사 계획을 보아주신 다음 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북동쪽 방향으로 50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또 북한은 이번 훈련이 주한미군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커티스 스케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협정 61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에 대해 러시아가 경고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구상이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비하려는 것일 뿐 러시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러시아가 너무 크게 우려하는 것 같다며 사드 배치는 북핵 대응 능력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서 사드 같은 체계도 사실은 그 태세를 강화하는 데는 필요하다. 러시아가 사드를 문제 삼는 이유는 사드화 패키지인 X밴드 레이더 때문으로 보입니다. X밴드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1000km에 달해 중국과 극동 러시아의 주요 미사일 기지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의 봉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북한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미사일 및 통신 장비 거래가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라 미사일을 소진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하려고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군사령관을 이용해 북한 전문가들이 하마스의 지하 터널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언론의 이 같은 주장이 근거 없는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를 지지한 미국이 궁지에 몰리자 국제사회의 비난 초점을 북한에 돌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3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편을 들었던 점도 거론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 29일 또다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맹폭해 하루 동안 최소 100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습을 앞두고 하마스의 땅굴이 모두 파괴될 때까지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상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 네,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안보에서는 그 최근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자 사태와 관련해서 이게 좀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가자 주민들을 학살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높은 반면에 이스라엘 정부는 자위권 행사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국가들도 이스라엘에 동조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그 홍미정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홍 교수님, 그 어제 제가 급하게 부탁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희가 감사하죠. 그 교수님께서 울지마 팔레스타인, 그 책 쓰신 거를 아주 예쁘게 꾸몄고 또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 아주 좋은 책을 쓰셨어요. 청취자분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그러니까 저자를 모신 겁니다. 그렇죠. 그 예전에 디펜스 21플러스에 있었던 서정환 기자와 같이. 맞습니다. 현지 취재까지 했죠. 그 아주 생생한 사진과 더불어서 알기 쉽게 또 깊이 있는 내용이니까 관심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 또 많이 좀 애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제 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개인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중동 문제가 다른 나라에 연구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국내에는 굉장히 좀 드물지 않습니까? 네. 또 여성으로서 이 중동 문제,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 배경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예, 원래 제가 이제 석사 때는 영국의 정책, 영국의 이제 미국 정책을 했었거든요. 미국의 이제 독립 그 과정에서 영국과 어떤 관계에 영국이 어떤 정책을 폈는가. 그걸 하다가,
결국 이제 영국의 중동 정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보이더라고요. 그 분쟁 문제가 이제 항상 심각했으니까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1999년에 처음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때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남한의 쪽에서 그 방문자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 이제 북한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올 수가 없어. 이스라엘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많아서 북한이랑 좀 관계가 좀 좋았었거든요. 아라파트하고 이제 그 김일성 그때부터 이제 주석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남한에서 이제 왔으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쪽 지역에 이제 성지순례 겸 뭐 선교 겸 해서 많이 이제 방문하는 거를 그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또한 평화운동가들도 이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딱 보니까 이제 굉장히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밀집한 지역이 서안인데,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이 국가 건설하기를 원하는 지역이 히스토리컬 팔레스티안 랜드의 22%입니다. 22%. 그건 이제 하마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하마스나 그 PLO나 모두 다 22% 히스토리컬 팔레스티안 랜드의 22% 그게 이제 서안과 가자입니다. 서안과 가자에서 국가 건설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 22% 중에서 이제 서안이 가자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서안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 서안 내부에 이스라엘 그 정착촌 내지는 점령촌을 짓고 있더라고요. 1999년도에요.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짓고 있었는데 그때도 계속 새로운 빌딩이 올라가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왜냐하면 지금 이게 22%가 협상의 대상이고 이제 특히 이제 웨스트뱅크가 이제 팔레스타인님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300만 명 이상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이스라엘이 이제 도시 한 10,000명, 20,000명, 어디는 뭐 한 몇 명 이렇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마을도 되고 어디는 트레일러도 있고 어디는 이제 대단히 도시가 되기도 해요. 10,000명, 20,000명 이스라엘 점령촌 하나의 도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지으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점령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다 싶어가지고 제가 학위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이스라엘의 그 정착촌 정책으로 이제 그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책으로 펴내서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정착촌으로 해서 이제 2004년에 이제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땅은 원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제 같이 살기 싫다는 거예요. 공존하기 싫다. 그게 바로 이제 분쟁의 핵심이라고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이 이제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어떤 사람들은 뭐 유대교 대 이슬람교의 투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이제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분쟁의 본질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이제 이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약하자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넘보면서 점령과 통치를 꿈꾸는 이것과 그에 대한 저항, 반작용으로서의 어떤 분쟁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까지 다 포함하는 어떤 그 이스라엘의 국가 건설이라는 이 야심 자체는 불변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시온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그 시온주의자들이라 하면
함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이 시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그 유대 국가를 건설한다라는 네. 게 이제 그게 목표예요. 네. 그 이제 시온주의의 목표가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의 민족주의죠. 네. 응? 네. 유대 민족주의.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이제 유대인을 욕하는 거죠. 유대인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 평화주의자들은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 시온주의 정책을 그 추진한 그 핵심 주체는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사실 영국이에요. 예. 영국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사실 이제 인도로 가는 통상로가 이제 그때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그때는 석유가 아직 이제 막 그렇죠. 발견되기 대중화는 이제 아니었죠. 네. 전이죠. 30년대 이후에 막 발굴이 네. 막 됐거든요. 네. 그 채굴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으로서는 이제 인도로 가는 통상로로서 그 길목에서 아하. 오스만 제국을 해체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이 북아프리카부터 아라비아 반도, 걸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을 해체시키는 하나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서 시온주의를 이제 채택을 한 거죠. 네. 시온주의.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시온주의인데, 그것을 처음 제창한 것이 1850년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훨씬 전이죠. 전부터 시작된 거군요. 전부터 19세기 중반부터 이제 샤프티스 베리 경이라는 사람이 영국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죠. 네. 기독교인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민족 없는 땅 없는 민족. 어허. 그러니까 이게 민족 만나게 없는, 하자. 예, 민족 없는 땅이 있고 땅 없는 민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그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장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역시 영국인이거든요. 네. 예, 영국인 유대인이에요. 네, 영국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죠. 처음 샤프티스 배경은 기독교인이었고, 네. 그 다음에 장윌은 유대인으로서 1902년에 처음으로 그 얘기를 잡지에 쓰기 시작했어요. 장윌이 네. 그 말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게 이제 대중화가 되고 거기를 뭐 여행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도 전부 다 민족 없는 땅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실 그 중동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었고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사실 80년대까지도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그 걸프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뭐 교사나 뭐 의사나 이런 전문직을 다 이제 하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이제 국가 없는 그 유대인들을 이제 들여놓는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다 어느 국가인가 소속이 돼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1차 대전이 굉장히 복잡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에 대한 그 인정청소, 홀로코스트를 자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아주 중요한 혐의가 1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영국을 놓았다. 예. 네. 이런 어떤 그 정서들이 굉장히 강하면서 1차 대전 종결과 함께 종전과 함께 이 독일인들이 영국인 그 유대인들에 대한 굉장한 피해 의식을 갖고 있었고. 예, 유대 군단이 예. 편성이 돼 있었어요. 영국 예, 군대 안에.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군대. 군단이 있었어요. 영국 예, 군대. 41, 42인가 뭐 그렇죠. 군단인가 뭐. 그 당시 이렇게 독일에도 있었어요. 예. 유대인들이 상당히 있었으니까, 예, 예. 상당수가 그럼요. 있었으니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 그 뼈아픈 역사를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결국 1917년인가요? 벨푸어. 네, 벨푸어 당시 선언이요. 예. 영국의 외무장관이 그 주이시 유대인들이 내셔널 홈, 그 유대 민족 고향을 이제 팔레스타인에 건설하는데 이제 네, 그 네. 영국이 적극 협력한다 이런 내용의 네, 예,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제 벨포가 그런 선언을 했죠.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 전해준 사람이 사실은 이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네, 영국인이죠. 예,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또 예, 국제 금융 자본이 관련돼 있군요. 금융자본과 예. 관련이 있고 사실 이스라엘 국가 건설해서 그 뭐 건물 짓고 국회의사당 짓고 이러는데 로스차일드가 상당히 돈을 많이 댔죠. 사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그 분쟁의 뿌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 분쟁이 태동이 됐는가. 이러는데 이제 시작은 그 역시 어떤 시온주의 운동, 그 다음에
영국이 이제 해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교통의 요지에, 해상 교통의 요지에 유대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유대 국가. 유대 국가를. 이런 어떤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가끔 그와 반대되는 현상도 있었어요.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란이 그 평화협정을 체결한 적도 있거든요. 94년도에 그 라빈 총리가 암살당했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라빈 총리는 아라파트하고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서 그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 점령 지역의 땅을 팔레스타인한테 되돌려줘서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와 땅을 맞바꾸자.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타고 이래가지고 사이가 좋아지는 거 했잖아요. 이렇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보면은 그 이전으로 되돌아갔단 말이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근데 이제 그 평화협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한 그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아는 왜냐하면 사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시온주의를 토대로 해서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이 됐잖아요. 사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국가 이제 건설 운동이 벨포 선언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쭉 이제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영국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중동 문제가 물론 이제 약소 국가들이 있는 지역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내부의 어떤 동력이 분명히 있어요. 내부의 동력이 있는데 사실 내부의 동력보다는 외부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작용한 게 바로 이 중동이고요.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외부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작용을 해서 내부의 이제 동력을 오히려 뒤에서 이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영국이 유대인들을 조직을 하면서 시온주의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조직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랍인들에게 아랍 민족주의를 또 활성화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아랍인들이냐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심가가 통치하는 지역이 메카 메디나 지역에 있었어요. 메카 메디나 지역에 있었는데 그 메카 메디나 지역의 그 통치자에게 무함마드인 후손에게 뭐라 그랬냐면 위대한 무함마드의 후손인 너희가 어떻게 저렇게 야만적인 오스만 제국의 투르크인들이거든요. 그들은 투르크인들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우리와 연합을 해서 메카 메디나에서 투르크인들을 몰아낸다면 칼리파를 너희를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이것이 왜 지금 중요하느냐면 아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몇 년 전부터 중동 지역의 판을 다시 짠다. 리매핑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신문에서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사실 우리가 이제 영국이 1차 세계대전 끝내면서 중동 지역의 판을 어떻게 짰느냐. 그거를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지금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1차 대전. 100년 이후에 지금 굉장히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6월 30일 날에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 일부에 이슬람 칼리파 국가를 선언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슬람 국가 또 거기서 또 선언을 하고 몇 개, 에미레이트 선언하고. 어디서요?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강경 순위파들 중심으로 해서. 순위파들이요. 그러니까 순위파도 하나가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내부에 경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영국의 정책을 말씀드리면, 영국이 그래서 시온주의를 활성화시켜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카 메디나의 통치자였던, 그거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하위 지방 통치자였어요. 지방 통치자로서 무함마드의 후손인 후세인이 거기를 통치하고 있었고 한 1000년 가까이 계속 통치하고 있었어요. 후세인 가문이 하심가가. 그런데 영국이 그들에게 위대한 무함마드의 후손인 너희 아랍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투르크인들의 통치를 받을 수 있냐. 너희가 우리와 연합을 해서 오스만 제국을 메카 메디나에서 몰아낸다면
칼리파를 너희를 시켜주겠다. 영국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하고 아랍인들에게도 약속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중계약을 맺는 그래서 거예요. 그때 바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틸리 로렌스, 토마스 로렌스, 아라비아 로렌스가 바로 누구냐면 이 하신가를 동원을 해서 함께 아랍인들을 모아서 오스만 제국을 몰아낸 거예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때 영국이 돈을 댔어요. 돈과 무기와 이런 모든 거를 댔죠. 그리고 아랍 민족주의를 댔어요. 민족주의가 아랍인들이 생각해냈다기보다는 사실 영국이 이거를 어떤 모티브를 얻어서 조직을 해낸 거죠. 아랍 민족주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아랍인들이 아랍인이기 때문에 아랍인들끼리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영국이 돈 대고 무기 대고 해서 아라비아 로렌스 아시죠? 틸리 토마스 로렌스 대고 영화 많이 나왔어요. 예. 3시간짜리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베두인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뭐 대단한 신앙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베두인들은 별로 생각이 없어가지고 영화에서도 보면 돈 주면은 모여요. 그래갖고 돈 주고 베두인들을 사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서 그 오스만 제국을 아라비아 반도에서 몰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신가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지금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게 하신가가 아니고 사우디잖아요. 사우드 가문이잖아요. 근데 사우드 가문은 당시에 와하비즘이라고 그래갖고 이슬람의 이제 그 분파죠. 이슬람 하나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와하비즘을 가지고 또 국가를 지금 와하비 국가잖아요. 조금씩 사우디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 들었는데. 뭐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는 시온주의를 해서 이스라엘 국가 건설했잖아요. 그다음에 아랍인들을 메카 메디나의 아랍인들을 동원해서 아랍 칼리파 국가를 아라비아 반도에 건설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우드 가문이 또 이제 거기서 그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는데 하신가하고 느슨한 연합체제를 구축을 해요. 그래서 영국은 그 사우드 가문에게도 군대를 파견하고 돈도 주고 다 지원을 해요. 사우드 가문에게도. 이분 사우드에게. 왜냐면 당시에 이분 사우드는 19세기 말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창설자는 쿠웨이트로 피난 갔던 피난민이에요. 그 피난민을 영국이 끌어당긴 거죠. 그때 쿠웨이트는 이미 영국의 통치 영역이었거든요. 끌어당겨다가 와하비즘의 핵심은 뭐냐면 당시에 그 아라비아 반도 주류와 오스만 제국 내에는 수피와 시아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수피와 시아의 신앙은 잘못됐다. 너희들 신앙은 잘못됐다. 모든 공작이 싸움 붙이는 공작이구만. 그렇죠. 모든 민족주의 분할 통치.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주의들을 자극하고 국가를 만들 때 약속을 하고 그래서 정작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이 해체된 이후에는 뭐 사실상 나몰라라고 좀 자빠지는 그래서 어쨌든 그 와하비즘을 중심으로 와하비즘이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 오스만 제국 내에서 다수파였던 수피들과 다른 분파들의 신앙이 잘못됐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타도돼서 마땅한 대상들이다. 이런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와하비즘이,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렇게 이제 팽창할 수 있는 다른 무슬림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와하비즘이. 우리 청취자들이 벌써 댓글에 아라비아 로렌스 막 올리고 있어. 지금 교수님 책 표지도 올라와서 여기. 그래서 요양만. 그래서요. 아라비아 로렌스. 그래서요. 그런데 그래서 1915년에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그러니까 아까 아라비아 로렌스는 하신가를 동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랍 민족주의를. 근데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영국이 어디예요? 사우드 가문에게 파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셰익스피어가 나오는 거구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915년에 사우드 가문을 위해서 순교를 했어요. 그래요? 네. 순교를 했다고요? 죽었어요. 와하비즘을 위해서. 그래서 오스만 제국 사람들이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목을 메디나에 걸어놨어요. 이렇게 사우드 가문이 난 그건 몰랐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햄릿, 맥베드 이런 거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 섹스피어랑 이 섹스피어랑 아니, 다른 섹스피어죠. 아니 다른 섹스피어 헷갈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국은 이렇게 시온주의도 활용하고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랍 민족주의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의 민족주의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죠. 그러니까 와하비즘도 지원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메카 메디나를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메카 메디나요? 예. 사우드 가문이 통치하고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거기가. 네, 그렇지. 예.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영국은 결국 약속을 안 지켰죠. 그렇죠. 하신가에게 약속을 안 지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처음에는 하신가를 더 많이 밀어줬어요. 영국이. 그런데 막판에 이제 이 그 하신가가 칼리파 제국을 선언하면서 활성화되자 사우드 가문에게 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밀어버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쪽 사우드를 지원을 더 많이 걔네들이 총도 못 만들잖아요. 돈도 없어요. 석유도 나오기 전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돈과 무기는 영국에서 나오는 거죠. 예, 영국 거 갖고 다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영국이 지원을 많이 하는 쪽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쪽이 압도적일 것 같으면 다른 쪽을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중동 외에 그 역의 패권자, 균형자 역할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은 사우드 가문을 지원을 했는가? 하심가는 사실 역사적으로 어떤 그 힘이 있잖아요. 권위가 있고. 사우드 가문은 사실 정착촌 한 4, 50가구의 정착촌에서 출발해서 별로 그렇게 이슬람의 어떤 그런 통치자로서의 무슬림들을 동원할 만한 동원력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니 메카 메디나를 만약에 이제 하신가가 통치하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어떤 리더십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얘네들을 그죠? 조정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사우드 가문은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드 가문을 메카 메디나 이쪽을 다 통치하게 하고 하신가를 이라크하고 요르단을 통치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메카 메디나를 통치하던 요르단 이 하신 가문을 요르단하고 이라크를 통치하게 하면 거기서도 얘네들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영국이가 다 막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어놨구만. 그렇죠. 전체를 다 분쟁을 그냥 다 수출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아랍인들 내부에서도 이렇게 내부에서도 이렇게 경쟁 관계를 조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제가 왜 이렇게 영국의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그게 바로 미국의 모습이에요, 지금. 굉장히 정리를 한번 하면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100년 전에 영국이 주도해서 이 중동에 판을 짰던 게 100년 지난 오늘날 미국의 의도하에 이게 지금 중동의 그림이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그렇죠. 그럼 오늘날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인 예를 지금 이스라엘이 그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되고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정부. 예.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게 하나의 라인, 한 편이에요. 그 다른 편에는 카타르, 터키, 무슬림 형제단, 하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 세계도 이렇게 두 개? 아니죠. 더 많아요, 사실.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게. 두 개고 지금 저쪽에 시리아, 이라크 쪽에서도 지금, 저렇게 지금 난리 사실 지난주 말에 이틀 동안 시리아에서 700명 죽었어요. 지금 이쪽이 우리가 계속 팔레스타인, 가자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에 저기는 더 많이 죽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그 칼리파 제국, 아까 말씀드린 하신가에게 너희 칼리파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영국이. 그래서 막 그 아랍 민족주의를 조장했다 그러는데 지금 칼리파 제국을 거기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터키, 그 시리아 일부, 이라크 일부, 터키 일부 이렇게 들어갔어요, 거기가. 지금 칼리파 제국을 지난달 6월 30일 날에 선언을 했어요. 야,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 민족주의가 이렇게 타락하는 나쁜 의미로도 인식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저 실감하게 되네요. 이 민족주의라는 게 이게 모든 분쟁의 원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디바이드 앤 룰의 분할 통치, 그 강대국의 분할 통치 전략에 그 지역의 어떤 지도자들이 부하 내동을 하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됐고 오늘날도 지금 똑같이 돌아가고 너무 있는 복잡해.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이제 조금 머리가 어지러워지신다고. 네,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러려면 우리가 언제 중동의 역사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가장 그 화급한 문제로 네. 조금 좁혀서 네. 예, 지금 팔레스타인 분쟁. 예,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분쟁이 지금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더 복잡하게 되는 게 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영내에서 바깥에서, 지금 이제 거기 그 사우디와 그 어디에요? 이집트와 요르단 정부와 그다음에 이제 또 카타르와 그다음에 터키와 무슬림 형제당과 하마스. 예. 그러니까 뭐 뒤에 이런 뭐가 아주 나올지 복잡한 몰라. 관계가 그런데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그 계속 그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스라엘에서 막 포가 날아가 가지고 네. 민간인들 뭐 놀이터 뭐 또 학교 가리지 않고 다 쏟아지고 있어요 포탄이. 네. 자 이렇게 하는 군사적인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는 정치 이제 군사적인.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목표는 뭐냐면 아까 이제 그 민족 없는 땅 없는 민족을 말씀드렸죠. 영국 궁극적인 정치인이 목표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없는 땅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기획이고 영국의 기획이고 영제국주의의 기획이고 그 기획에 따라서 민족 없는 땅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쫓겠다. 네. 그렇죠. 간단히 문법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괴롭히는 게 뭐예요? 죽이는 것 자체가 아니고 너네들 너무나 여기 살기 힘드니 나가라. 나가라. 예, 서안에서도 계속 저렇게 괴롭히는 게 그죠? 못 살게 해서 나가게 못 하는. 살게 하고 그러는 네. 게 뭐냐면 너희들 나가라. 왜냐하면 지금 인구 비가 지금 그 뭐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되면서 거기에서 70% 이상, 75%가 축출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르단이라든가 지금 이런 주변 국가에 다 지금 뿔뿔이 난민으로 흩어졌어요? 가 있잖아요. 그냥 예. 옛날 유대인 같이 됐구만. 예. 그러니까 그거 조금 이따 네. 질문을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유대인이 네. 누구인가는 그거는 조금 그거 그것도 조금 신화예요. 이따가 예, 하기로 하고. 예. 그러니 지금이 그래서 그때 75%가 축출됐고 67년에 또 30% 이상이 축출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축출된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 한 600만 명 정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안과 78% 영역과 네. 그다음에 이제 서안과 가자 22%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600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반은 쫓겨나고 반만 남았다 네, 이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반도 이제 다 그 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네. 난민들이에요. 네, 네. 예. 가자는 대부분 다 난민이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예. 그런데 이스라엘 국가 시민권자들, 팔레스타인 아랍인 아닌 사람들이 한 600만 명 돼요. 인구비적으로 이게 그 지금 내부의 1대1이죠. 네, 네. 밖에 그러네요. 또 1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대1이에요. 네. 근데 안에 1대1이니 지금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와 서안과 가자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이 없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이스라엘 시민권을 줘서 이게 민주적인 국가가 네. 땅을 원했으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민주적인 국가로 간다면 이거는 이제 유대국가가 아니지. 시온주의자들이 거기서 행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계속 축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네. 땅도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괴롭히는 정책은 바로 그 땅은 원하지만 주민들은 같이 싫다. 살 수 없다. 예, 나가라. 예, 그런 이 정책이죠. 얘기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1941년에 그 주이시 내셔널 펀드, 그러니까 유대 기금, 유대 기금 뭐 모아서 그 이스라엘 땅을 샀다. 네. 이런 신화가 있는데 그건 택도 없는 소리죠, 사실. 아. 예. 근데 이제 그 유대 기금의 장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아랍인들과 함께 살 수 없다. 예. 그 영국의 위임 통치가 20년부터 48년까지 계속 실행이 됐거든요.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가. 영국의 위임 통치 영역은 유대인들이 살기에 별로 좁지 않다. 단 조건이 뭐냐? 네. 여기에 있는 아랍인들이랑은 같이 살 수 없다. 얘네들이 없으면은 여기는 우리가 살기에 이제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신이 아직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는 지금도 이제 그 정신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필요가 그들이 이제 계속 그렇게 축출하는 정책을 펴서 사실 뭐냐면 지금 웨스트뱅크와 가자, 그러니까 가자 쪽은 저쪽 접경이 이집트잖아요. 네. 이집트 1979년 이집트 이스라엘 최초의 평화협정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네, 평화협정을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집트 이스라엘 그 평화협정이요. 그 협정을 지미 카터가 중재를 했죠. 예. 그 사다트 대통령 시절의 네, 얘기죠.
예. 79년. 그래서 사다트가 예루살렘을 방문해가지고 의회 연설하고 총마다 평화협정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사열 받다가 암살당한 그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 시절 얘기입니다. 근데 그 평화협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협정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 획정 협정이에요. 그렇죠. 그 국경이 어디로 획정이 되냐면 지금 그 라파 이렇게 그 국경 있잖아요. 그 가자하고 이제 그 이집트하고 거기가 경계가 그 국경이에요. 그게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때 평화협정에서 가자를 이스라엘 영역이라고 인정해버렸어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수혜주나만 회복하고 요거는 떼져버렸구만. 이거는 가자는 이스라엘 영토다. 그다음에 이제 93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요르단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그 평화 협상 중재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요르단강 서안. 그러니까 지금 서안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안이 원래는 요르단의 점령지였거든요. 67년 전쟁 점령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그 요르단은 서안은 이스라엘이다. 서안 이스라엘이라고 넘겨준 거고요.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실체가. 그 다음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협정 79년 그거는 가자가 이스라엘 땅이다. 그러니까 다 먹겠다는 얘기지. 하마스가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들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조금 더 좀 복잡합니다. 그게요. 잘못 알려진 게 저는 정말 이왕이면 많아요. 좀 간단하게 좀. 그래서요. 어쨌든 이집트와 요르단 이미 가자와 서안은 이스라엘 영역이다 인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93년부터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라빈과 그 페레즈와 야세르 아라파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 내용이 뭐느냐 하면 그 웨스트뱅크를 내용을 보면 ABC 에어리어로 나눠져요. 그래서 A 에어리어는 2%. 그 다음에 이제 B 에어리어. 크게 2%를 말씀드려요. 크게 2%. 전 웨스트뱅크 크게 2%. 그 다음에 이제 그 B 에어리어는 26%. 나머지는 C 에어리어예요. 72%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제 결국은 뭐냐면 그 평화협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영역은 A 에어리어예요. 2%요? 네. 서한지구 2%? 2%. 그 다음에 뭐냐면 B 에어리어, 그러니까 2%인 그 A 에어리어는 인구 당시에 10만, 20만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10만, 20만 상당히 큰 도시지만 중동에서는 진짜 큰 도시예요. 왜냐하면 카타르 인구 3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큰 도시잖아요. 그 도시에서 기능하는 거예요, 자치정부가. 그 다음에 B 에어리어는 농촌 마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A 에어리어에서 자치정부는 행정권과 치안권을 다 가져요. 그래서 경찰도 갖고. 근데 B 에어리어에서는 뭐냐면 행정권만 가져요, 자치정부가. 그 다음에 치안권은 이스라엘이. C 에어리어에서는 전부 다 이스라엘이. 행정부와 치안권. 그래서 이 C 에어리어에 이스라엘 정착촌이 다 건설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건설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치정부의 역할은 뭐냐면 이 A 에어리어 내에서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 에어리어가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떨어져 있어요. 섬마냥. 섬처럼. 그래서 토막 나 있죠. 근데 그 A 에어리어 들어가는 입구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입구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뭐요? 감옥 아닙니까? 감옥이죠. 그것도 가자뿐만 아니라 서안도 인구 지금 10만, 20만, 큰 도시는 30만 단위의 감옥이에요. 이스라엘 다 지키고 있어요. 군인들이. 그리고 자치정부는 그 안에서 색출하는 거죠. 요번에도 가자. 내가 말씀 듣다 보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바로 평화협정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렇게 다 이미 통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는 치안 유지가 관건인 것이지 이렇게 지금 군사적인 정규군을 투입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뭐 이제 지상군도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이런 건 우리가 보기엔 국가 간의 교전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양상이고 적의 후방을 갖다가 민간인 전투원을 안 가리고
도륙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건 국가급 전쟁에서나 있을 법한데 이 상황을 보면은 굳이 이런 과도한 행동을 할 이유가 있는 지역이냐 여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당면에서 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사실상 총 공격에 나선 이유가 네. 뭐냐, 핵심적인 네. 목표가 뭐냐, 이게 네. 일단 좀 네, 그래서 좀 이제 지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총 공격에 나선 이유는 지금 2006년부터 2006년에 총선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통합정부를 구성을 했어요. 하마스하고 파타하고. 그래서 이스마일 하니야 지금 가자에서 이제 하마스 지도자 통치하고 있는 이스마일 하니야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총리로 됐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도 이제 한참 이제 통합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위협이라고 보는 거죠. 예, 네.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이 한참 가자를 공격을 엄청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뒤에서 이제 조정을 하기도 하고 내부에도 이제 헤게모니 다툼이 있어요. 파타와 하마스 간에 엄청나게. 네. 남북한을 비교하시면 돼요. 거의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불구대천으로 비교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남북한만큼은 아니더라도 경쟁 관계가 있어요 내부에. 뒤에 후원하는 세력도 틀리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07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얘네들을 다루기가 쉽죠. 디바이드 앤 룰을 하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2007년에 결국은 얘네들이 내전을 해서 가자에서 파타가 축출되고 가자를 하마스가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007년부터 가자는 하마스가 서하는 이제 파타가 아부마젠 지금 마흐무드 아바스가 이렇게 이제 통치해서 분리됐군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분할 통치 정책이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뭐냐면 요번에 2011년부터 시리아 내전에서 하마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이 반군을 지원을 한 거예요. 시리아 반군을. 네.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면서 하마스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이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 이제 등을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할리드 마샤르는 카타르로 갔죠. 카타르의 지원을 받으면서. 네. 하마스, 그러니까 지도자, 최고 지도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후원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 2012년에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 통치를 했다가 2013년 7월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무슬림이 그렇죠. 축출됐잖아요. 네. 근데 하마스는 무슬림 형제단 지부예요. 네. 그러니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지금 시시가 네. 압델 파타 시시가 하마스의 땅굴을 가자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굴을 1,300개를 파괴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은 바로 생명선이거든요, 가자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그 굴 파괴하기 이전에 이미 시리아와 헤즈볼라와 이란이 지원을 중단을 했잖아요. 예, 지원을 중단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굴을 통해서 어떤 그런 보급품들을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부 다 국경을 봉쇄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해군이 지키고 있고. 예, 해군이 오갈 데가 없으니 얘네들이 두더지도 아닌데 왜 땅굴로.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마스가 이 땅굴로 들어오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어요. 그래서 하마스 정부가 이 관세, 전체 예산의 40%를 사실은 이제 이 관세를 운용을 한다는 거예요. 땅굴에서 나오는 관세를. 그거를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러니 하마스는 이제 고립된 거네요. 고립된 거고 월급을 몇 달을 체불을 시켰어요. 공무원들 월급을. 그러니 공무원들이 월급을 안 주니 이거를 정부가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저거를 만약에 이 사태가 안 일어나고 그냥 놔뒀어도 저거는 하마스는 상당히 이제 거의 이제 아사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가 생각하다 못해 이 상태를 탈피하자.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한 게 뭐냐면 통합정부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서한의 파타에게 전권을 다 준 거예요. 아부마젠에게. 마흐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에게. 네가 다 조각해갖고 가라. 이렇게 해서 6월 2일 날에 통합정부를 다시 구성을 했어요. 하마스 빼고. 그러니까 가자 출신들은 있지만은 전부 다 무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그 파타당에 사실상 백지 수표를 백지 유인해 준 거예요. 수표를 준 거예요. 예, 사실 예, 6월 예. 2일 날에 통합정부 구성에. 예. 그리고 12월 초에 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의회, 그러니까 수반 선거하고 총선을 의회 선거를 12월 초에 다시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하마스는 이제 기회를 본 거죠, 그때를. 왜냐하면 마흐무드 아바스가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 네. 선거를 하면은 또 이제 우리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예, 예. 아하. 그런데 이제 6월 12일 날 뭐 유대인 뭐 누구 납치했다. 소년. 예, 소년 납치했다. 예. 근데 그게 하마스의 소유가 맞습니까? 아니죠. 하마스는 자기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증거가 분명히 없어요.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거가 공격할 만한 구실이냐. 왜냐하면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 전달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소년 2명 납치에다가 죽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폭력은 계속 악순환되고 있었고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행사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수백 명을 매년 죽여요, 매년. 그러니까 거의 매일 죽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빌미가 될 수 없고. 그런데 하여간 그걸 빌미로 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이제 팔레스타인 소년 바로 또 잡아다가 입안에다 가솔린 넣어갖고 불태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예, 그거는 진짜 정말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빌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어느 시점부터 분쟁이 시작됐느냐, 이거를 자기네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부터다. 전쟁이다. 그러면 전쟁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받아갖고 이제 막 쏘잖아요. 중간에서, 메인에서, 미디어에서 쏘니까 이제 정말 거기서 분쟁의 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굉장히 어떤 그 더러운 전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떤 그 와중에 이걸 국제사회가 지금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고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 측의 주장의 문제점이 뭔지도 이렇게 쉽게 교수님 말씀 들으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야만적인 일이 거의 매일 자행되더니 이제 전쟁에 버금가는 정도로 이렇게 마구마구 악화가 되면 지금 그러면은 이제 통합 팔레스타인 이 구성도 지장이 있을 그러니까는 것이고.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무산이 됐다고 봐야죠. 네, 무산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이스라엘의 목표는 그거다. 완전히 무정부 상태. 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아나키한 이 무정부가 초래될 것이고 극심한 혼란이 더 이어질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비극이 이제는 더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불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의 대리인을 가자와 이제 서안에 계속 심어서 그런 어떤 그 하위 정부로서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항하는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해서 반항하는 팔레스타인들을 제압하는 거죠. 간접 통치를 하는 거죠. 대리인들을 통해서 그런 이제 역할을 이제 자치정부에게 이제 원하는 거고 결국 통합정부가 구성이 됐을 때 어떤 팔레스타인의 가자와 서안을 통합해서 통치하는 정부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그거를 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나왔어요. 조금 이해하시기에 난해하실 거라고는 우려가 됩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분할 통치다. 이런 데서 이제 분쟁의 씨앗이 끊임없이 뿌려지고 악화되고 있다. 이게 큰 그림입니다. 나머지 이제 분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하고 앞으로 전망은 2부에서 우리가 교수님 얘기를 계속 듣는 걸로 하고 일단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투표 마감까지 3시간 남은 오후 5시입니다. 이 중동에 관한 어떤 인터뷰를 하다 보면 항상 당혹스러운 것이 너무 복잡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데, 오늘도 그 복잡함이 바로 어떤 우리의 비극성을 더 가중시키는 어떤 아주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이런 어떤 문제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홍 교수님. 그러면
국가와 민족 간에도 사실은 많은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만 다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예, 전부 어떤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창조적으로 해서 해소해버리는 네. 그런 어떤 평화적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갈등은 어떤 그런 창조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이 아니라 폭력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어떤 그 폭력으로 치닫게 되는 어떤 그 이유가 뭐며 그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동 최초의 평화협상이라고 하는 이집트 이스라엘 평화협상이 1979년에 체결이 됐는데 그것은 결국 이제 팔레스타인들 권리들은 없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제 이집트 사이에 이제 경계 협정이었고요. 팔레스타인 땅은 없고. 그다음에 1993년에 요르단과 이제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 협정 내용에서도 팔레스타인 땅은 없습니다. 권리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90년대부터 쭉 이제 지금까지 2010년까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직접 협상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재를 해갖고 직접 협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그 서한 자체를 ABC 에어리어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통도로 만들고 분리장벽 건설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치정부가 다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자치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찍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 관계가 이 협정 문안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이 체결이 되고 나면 팔레스타인인들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90년대부터 쭉 협상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계속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990년에 그러니까 협상을 체결하기 그 전에는 정착민이 예루살렘과 서안에 20만이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10년 후에는 더블이 됐어요. 네. 40만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쭉 한쪽으로는 협상을 체결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이제 정착민들을 정착촌을 계속 짓는 거죠. 그다음에 2010년에는 60만이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5, 6년 단위로 그냥 20만씩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더블로 되고 이렇게 일어나고 한쪽으로는 협상을 하고 한쪽으로는 이제 정착촌을 짓고 그러면서 군인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상황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협상을 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더 힘들어지는 힘의 거예요. 관계에서 계속 밀리니까. 예, 왜냐하면 힘의 관계에서 밀리고 협상이 이제 일단 조인이 되면 해석은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한 것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힘 가진 자가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외교적 노력으로 평화 공존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자신감 또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 자체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엔으로 가서 얘기를 하자. 유엔의 장에서 하자. 미국이 오바마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유엔에서 할 게 아니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니들 둘이 해결해야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지. 이거는 유엔에서 할 게 아니야.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국가는 1948년에 국가 건설 선포하자마자 미국이 그날 8시간 만에 승인했고, 그 다음날 소련이 승인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도 48년에 한번 선언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인정을 안 했죠. 48년 10월 1일에 그러니까 했는데. 뭘 선언했다는 거죠? 국가 선언을 했어요. 대통령을 뽑고 조각을 해가지고 바자에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88년에 또 했어요. 88년에 팔레스타인 국가 선언을 했고, 이번에는 유엔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후속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8년 11월 15일 날 국가선언을 피에로가 22%에서 했어요. 22%. 서한과 가자에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2월 달에 그러면 그거를 유엔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라 그랬는데 후속 조치 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협상으로 간 거잖아요. 직접 협상으로. 그러니까 이 협상이 바로 이제 그런 국가 건설 논의 자체를 다시 없애버린 역할을 한 거예요, 유엔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비유를 하자면 이게 국가와 국가의 협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식에서 볼 땐 국가와 반국가 단체 협상인 거죠. 마치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네, 이스라엘식에서 볼 때. 그러니까 자기들은 협상을 통해서 뭔가 지금 상황을 갖다 정리하기보다는 반국가 단체도 아니에요. 사실 88년에는 이미 유엔에서 업저버 엔터티. 그러니까 국가 비회원 단체죠. 단체로서 74년에 이미 승인을 했어요. 피에로가. 그러니까 유엔에서 인정을 했고, 인정을 했는데 이제 88년에 국가 선언을 했는데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직접 협상으로 가면서 유엔에서 논의를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미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바마가 2008년 미국 대선에 당선될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장이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에 통합정부 구성하기란 이후에 어떤 이스라엘이 그걸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폭력을 동원했던. 그래서 오바마가 취임 일성으로 했던 얘기가 자기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이 중동 평화 협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뻥이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알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 네, 그거는 오바마도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은 공화당 정책이나 민주당 정책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클린턴이나 부시나 다를 바 하나도 없거든요. 적어도 그러니까 친이스라엘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다. 네,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거를 협상을 추진하는 건 민주당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상 결과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체결이 되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정부가 체결하는 그 추진하는 정책이 사실은 이제 뭐 더 힘들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간 힘듭니다. 자, 존 미어샤이머라는 저명한 국제정치학자가 쓴 이스라엘 로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의 이익에 반대되는 발언을 한 정치인은 살아남질 못해. 정치 생명이 끝나요. 그러면 저기 이스라엘 같이 작은 나라에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쩔쩔매고 끌려갈까? 특히 그 미국이라는 슈퍼파워가. 그것 때문에 미국도 손해본 게 많아요. 9.11 테러가 왜 일어났습니까? 예, 괜히 한쪽 편 들다가 미국도 피해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요. 도대체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의 그 인구 700~800만 정도 되는 요런 작은 나라에 왜 이렇게 전 세계가 끌려다니고 일방적으로 편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딱 그 이상해 죽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아까도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신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제 아까도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하임 아이즈만인데 그 사람 유대인이라고 다 하지요. 사실 그 사람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시민권자예요. 그럼 영국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가? 그다음에 그 로스차일드나 이런 사람들 자금 낸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영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있음으로 인해서 누가 이익인가? 저 땅에 이스라엘이 있음으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중동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협력 관계이면서 경쟁 관계입니다. 협력 관계이면서 경쟁 관계고 또 아랍 국가들 간에도 카타르와 사우디 같은 경우도 협력 관계고 경쟁 관계인데 사우디 아라비아 군대 전부 다 미국이 다 훈련시켜요. 와갖고 처음부터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거 다 미국 무기 갖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덜 친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사우디하고 미국이. 카타르도 마찬가지고 미군 기지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디바이드 앤 룰의 영국의 정책이나 미국의 정책이나 하나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유대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미국과 영국이 뒤에 숨는다는 거죠.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주요한 이익. 그러면서 유대인은 하나의 그 배우네, 배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이 뭐냐 그러면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대인은 우리가 보통 똑똑하다. 어머니가 똑똑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머나. 모계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또 부계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파도 있어요. 유대인 파에 카라이트라고. 부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부계와 모계를 또 두 개 다 처음에는 모계만 인정했다가 부계까지 인정을 했거든요. 양계예요. 그냥 이스라엘로 이제 아시케나지 저쪽에 러시아 저쪽에 폴란드 쪽에서 이주해오는 유대인들은 자기의 뭐 할아버지 성을 바꿔갖고 오면 자기 성이 그 구약식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족보 세탁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무엇이냐? 그런 또 다른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면 유대인은 혈통으로 정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은 혈통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신을 야훼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야훼를 믿으면 유대인이고 야훼를 믿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시온주의자들 원조 논쟁이구만. 시온주의자들이라 하면은 바로 이제 시온주의자들이 중요한데 아까 이스라엘 국가를 그 유대 국가를 세우는 사람 목표로 하는 게 이제 시온주의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시온주의자들의 대부분은 무신론자들이다.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족보 따지다 시간 다 가는 것 같아요. 어쩐 느낌에 이게 그러니까
아랍도 복잡하지만 유대인도 복잡해. 예, 복잡해요. 얘기는 예. 족보 다 따져봐야 돼. 예. 그러다 보니 그 중에서도 오리지널이 있고 격가지가 있어. 예, 그래가지고 또 진짜 원조 논쟁이 있다. 요 정도로 하시고. 지금 문제가 많아요. 요 예, 정도로.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 집단의 어떤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종교 간의 차이만 부각시켜가지고. 네. 예. 이걸 갖다가 분쟁의 어떤 이유로 돌변을 시켜서. 네. 그래서 폭력이 나오는. 이러니까 그 손톱 맞는 쥐꼬리만한 차이도 차이가 돼가지고. 네. 이걸로 그걸 목숨을 걸어. 거죠. 목숨을. 이게 중동 정치의 지금 아주 네, 비극성입니다. 네. 이게. 네, 어디나 차이는 다 존재하죠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렇죠. 그 차이를 이제 밖에서 그렇죠. 영향력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거를 활성화시켜 버리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영원함이 싸우게 되는 싸우다가 거예요. 전라남북도가 또 싸워. 네. 전라북도가 하니까 이번에는 또 농촌하고 전주시하고 싸워. 이러다가 끝이 없이 분할 네. 세부적으로 네, 그죠? 네. 야, 이거 이러다 보면 이거 완전히 콩가루인데. 자, 시간이 한 이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이제 마무리 짓는 어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악화될 걸로 보십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당분간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지금 서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시위가 매일 네. 도시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자 네. 연대 시위가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이제 그전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만 이제 분쟁이 거기 핵심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영내에 네. 정치 변동하고 맞물려 들어가가지고 이게 아. 예, 주변에 정세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이게 이제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거의 집단 학살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집단 아닌 학살이죠.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한 전 세계의 이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루빨리 이 분쟁을 종식해라. 그러면서 해결책을 내라. 네. 강대국은 국제적인 해결책을 내고 공공재를 내놔라. 지금 이런 목소리로 가고 있는데 이게 악화되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 이런 도덕적 비난, 세계 여론의 어떤 비난을 이스라엘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국가 이미지가 완전히 국격이 추락할 텐데? 더불어서 네. 네. 이스라엘 내의 여론 어떻습니까?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여 명이 좀 이제 대부분 다 네. 군인입니다만 죽고 네. 있고 네.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 90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상식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럼 네. 국가가 스트레스가 그래서, 쌓이고 이게.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국제사회 여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내의 여론, 이스라엘 네. 내에서 정말 좀 온건론, 협상을 통해서 예전부터 얘기되었던 두 국가 모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땅과 평화를 교환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온건론 자체가 지금 갈수록 유착되고 있는 건지 이스라엘 예, 여론은 어떤 이번에 이제 네타냐후가 가자를 공격하면서 네타냐후의 지지도가 25%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물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소수가 있지만 다수는 이제 어디에나 또 있잖아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쪽에서 나온 뉴스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네타냐후 지지가 25%가 올라갔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그건 힘들다. 국가적인 광기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러니까는 막 거기서 어떤 일부 지도자들이 쟤네들은 요번에도 이 와중에도 가자가 저렇게 사람 많이 죽는데도 쟤네들은 아랍 애들은 애니멀이다. 동물이다 쟤들은. 막 이런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입장 표명을 하고 정부나 좀 언론 그러면 이스라엘도 우리가 알기로 보통 상식으로 볼 때 민주국가로 보통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민주국가라고 할 때는 팔레스타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전제하에서는 민주국가죠. 자기들끼리만. 그런 차별을 전제로 한 네. 민주정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시민권도 안 주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내의 어떤 비판 여론이나 비판적인 비판이 언론이나 있죠. 이런 것들이 전혀 힘을 못 쓰거나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이렇게 발표하고 이러는 것들은 대부분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연구자들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상당히 진보적인 학자들이 많거든요. 그 내부에 텔라비브 대학이나 이런데 이제 상당히 많아서 그쪽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긴 근데, 있는데 주류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지금 여론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야당하고 비슷해요. 네. 제가 보기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 뭐 진보 뭐 야당 뭐 보면 힘을 못 쓰잖아요. 힘을 못 쓰잖아요. 이거 네. 남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아요. 일본도 그래요. 네. 거긴 진보 짤을 아예 꺼내지도 못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돈 낱말해서는 안 돼.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 있긴 있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예.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거 그 반기문 총장 우리 뽑아놨더니 뭐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반기문 총장이 하실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없죠. 거기서 뭐 반기문 총장이 어떻게 반기문 총장이 뭐 지금 잘 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렇죠.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별로 맨날 멈추라 소리는 하더라고요. 양쪽에서 이제 너네들도 잘못하고 하마스도 잘못하고 이스라엘도 잘못하고 멈춰라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강력하게 뭐 이스라엘의 얘기를 했으면 좋겠으나 그건 안 하시더라고요. 뭐 재산 걱정도 없으신데 좀 그게 좀 아쉽죠. 거기다 그 사람 충청도 사람이라 가지고 좀 느려요. 제가 봐도 저도 충청도인데요. 그래요? 굉장히 빠르시네요. 사실은 저도 충청도인데. 또 사람에 따라 다르다. 다른데 저 양반 특히 느리다. 이런 게 조금 이제 보이는 것 같고. 자,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5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하여튼간 이 분쟁이 빨리 이제 저는 이제 빨리 멈췄으면 좋겠어요.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 서한 쪽에서 그 친구들 얘기는 이 판에 이번에 게임의 법칙 룰을 바꿔야 된다. 서한에 있는 팔레스타인 시민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가자 너희들은 그만큼 했으니 우리 서한에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그럼 뭐 제3차 인티파타 운동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금 거예요? 계속 이제 막 그런 시위가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서한에서 도시마다 지금 매일 밤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 이스라엘 시위겠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세우는 거는 하마스도 그렇고 그 서한의 시위자들이 내세우는 건 뭐냐면 이거 봉쇄 철폐하라. 가자 봉쇄 철폐하라. 이거예요. 하마스가 내세우는 그 중요한 그런 주장은 뭐냐면 봉쇄 철폐하라. 그다음에 서한의 시위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뭐냐면 봉쇄 철폐하라는 거거든요. 다 자유롭게 거대한 감옥이니까 이거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내세우는 건 결코 이제 큰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어떤 그 폭력을 보다 보면은 도덕적 인간도 비도덕적 집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악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비도덕적인 거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국가와 민족과 집단의 이익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얽힌 내막을.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양상은 주된 피해자가 어린애들, 그렇죠. 여성들, 노인들 이러다 보면은 정말 국가와 민족을 떠나서 말이지 인간의 윤리란 걸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에 가깝단 말이죠. 이런 걸 처벌하는 국제 형사법이 있고 또 유엔이라는 집단 안보체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떤 그 도덕에 대한 배반, 과연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인가? 또 이 의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런 행위.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즉각적인 휴전, 또 그리고 어떤 그 이제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한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을 결의하는 그 결의안이 올라갔습니다만 유일하게 반대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다른 나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국무부에서 매년 그 전 세계 인권상에 대한 보고서도 낸 나라인데 유일하게 그 나라가 반대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그 나라 국제무대에서 그 나라의 거수 역할을 하는 이 동방의 어떤 나라는 기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훌륭하신 나라들이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입만 달면 특히 저기 한반도 북쪽에 있는 인권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나라들인데 중국 인권도 얘기하고. 근데 지금 전 세계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가자 학살 사태에 대해서 좀 침묵이나 외면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류 사회, 이 국제 사회, 힘의 논리가 여전히 지배하는 이 편협한 자기 이익의 논리가 여전히 지배하는 굉장히 좀 그 민낯이 아닌가. 자, 이 도덕의 힘에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우리가 이 보편적인 가치, 인권과 이 도덕에 대한 어떤 우리의 기대가 여기서 허물어져야 됩니까? 이게 붕괴돼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사회 차원에서라도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연대를 해서 압력을 가하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사회가 좀 움직임은 일부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용하죠?
그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못 가니까 이제 주변에 가서 이제 그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도 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좀 우리 언론들이 이렇다 할 관심을 많이 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언론부터가. 네네.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보면 이게 남북한 그 분쟁이 하나의 한 반면교사처럼 네. 우리가 많은 또 교훈을 추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남의 나라 문제 그리고 국내 이슈에 이렇게 매몰돼 있다 보니까 네. 정작 지구촌 그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외면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햇살이 아주 찬란하고 이 어떤 아름다운 그 여름의 어떤 오후입니다만은 아름답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저 중동에서 들려오는 포성. 예. 그리고 저기 우리가 안내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내방송. 저기 8월 13일 날 김대중 도서관하고 우리 진짜 안보가 공동으로 김대중 무엇을 남겼는가. 네. 그 이전과 이후. 네. 해서 그 경제 분야는 선대인 그 경제평론가, 정치 분야는 이철이 지금 칼럼니스트. 쟁쟁한 선수들이 네. 다 나오시네요. 그다음에 이제 평화 안보 분야는 네. 사회는 이제 김대중 도서관장의 하시는 연세대 문정인 교수님. 네, 네. 이렇게 해서 공개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네. 11시입니다. 그러니까 8월 13일 오전 11시. 오전 11시. 예, 신촌에 있는 도서관 김대중 도서관 강당에서 진행하고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귀중한 시간, 또 귀중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한번 오늘 방송 이것을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